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을 또 힘차게 진행을 하게 된 코인업TV에서 흐름과 추세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추세매매의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입니다. 자, 주말 동안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코인판에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죠. 결국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7,000달러의 저항선의 의미와 그 돌파가 주는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000달러를 돌파하는데 결국 성공을 하였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기존의 메인 거래소의 업비트라든가 빗썸 등의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가 관심을 그동안 가져왔던 기본적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죠. 특별히 눈에 띄는 상승이 있었다면 이오스 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재까지 겹쳐서 발생을 했었던 비트코인 캐시 등이 있었는데,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총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보조 지표를 살펴본 뒤 저번에 봤던 차트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앞으로는 이에 기반해서 어떠한 점들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총 분석부터 보조지표 분석도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주말 동안에는 이제 제가 긴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정회원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이제 제가 자료를 올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말 동안에는 정규 방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방송에서 언급했던 시총은요, 2,376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자,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어떻죠?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시는 상단 표시를 보시면 현재 마켓 캡을 볼 수가 있는데 2,349억 달러입니다. 약 2,350억 달러인데 금요일에 비해서 금요일이 아니죠. 금요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일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마켓캡이 증가를 하다가 이제 월요일을 앞두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쭉쭉쭉 조금 더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자체는 여전히 요것만 가지고 시장이 막 불장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제 다시 대세적인 상승이 와서 작년 연말과 같은 버블장이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인의 가격을 상승을 기대하는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작년과 같은 그림이 시작되는 거냐고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요. 모든 상황의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만 맞다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면 아니라고 대답을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다양한 지표를 봤을 때 하락 조정장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6,800달러 저항선과 7,000달러 저항선을 연이어서 돌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결국 7,400, 500까지 쭉쭉 이어가는 반등을 통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시총 자체도 2,349억 달러가 아니라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총 가지고 모든 상황을 검진을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 마켓캡으로 상승장인이 아니라 논하려면요, 최소 3천억 달러가 넘어야지만이 불장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2,700, 3,000의 기준을 봤을 때 2,000대 후반은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마켓캡으로는 여전히 그러한 지점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크립토커런시 마켓캡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말 동안 그 조정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즉 매수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특히 후발주자들 오른다 하다가 정말로 오르는 것을 보고 나서 조정이 나오니까 떨어지니까 이때라도 사야 된다 하는 것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원인, 즉 알트코인들은 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느냐, 현재 시장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 점유율, 비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세 번째는 XRP, 리플이죠.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스텔라,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표시를 좀 하면서 잠깐 보고 다음 보조 지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보시면 빨간색 펜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비트코인이죠. 자, 이게 비트코인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스텔라, 라이트코인 다 비슷비슷하게 비트코인의 영향력 안에서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특별히 주말간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던 게 라이트코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성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이 굉장히 동일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탈비트화가 어려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대다수의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 게 맞고요. 요건 테더니까 테더는 제외합니다. 맞는데 라이트코인은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트코인이 워낙 그동안 맥을 못 추고요. 오랜 시간으로 거슬러 갔을 때에는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인 찰리 리 아시죠? 자, 창시자인 개발자인 찰리 리가 작년 버블장 때 대부분의 라이트코인을 본인 소유의 라이트코인을 그럴싸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의 이 보유 물량으로 인해서 시장의 교란, 가격의 어떤 위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본인은 직접 오너 리스크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서 다 없앴는데 지금 보면은 그 뒤로는 계속 라이트코인이 시총의 10손가락 안에, 옛날엔 5손가락 안에 들었죠. 그 명성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메리트를 주지 못했는데 이번 반등 때 좀 강력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자체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라이트코인 자체의 투자자들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1년의 비트코인의 불마켓을 연상시키는 상승장, 대상승장의 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움직임으로 단서를 굳이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또 이 라이트코인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최대 상승기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하나의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패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은 함께 가고요. 자, 이것은 아토믹 스왑이라고 하는 어떤 블록체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자체가 같죠. 뿌리가 같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어쨌든 비트코인에서부터 이어져 나온 파생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이 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시장에서는 거의 뭐 열의 9 정도는 비트코인 캐시가 발생하기 전 그리고 발생 후에도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은 함께 노선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말 버블이 터지면서부터는 라이트코인은 기존의 알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격 방어력이 약해졌었죠. 그랬던 라이트코인이 이번 반등 때 다른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분만큼 일정 비율이 회복되는 것을 지나서 가격 방어력 자체가 보이시죠?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상승해서 꺾일 때 확 꺾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매우 유사하게 가격 방어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것,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다시 찾아오는 비트코인 중심의 그리고 시장 전체의 상승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 그때 볼 수 있었던 패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른 이제 보조 지표들 CGI를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선을 조금 이제 완연하게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금요일 방송, 저번 금요일 방송 전까지만 해도 300 CGI를 달성하기 어려웠었죠. 200대 후반이었고, 주말장을 앞두고 나서부터 300 초반이더니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300 윗자리에
CGI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안타깝게도 조정이 들어오면서 다시 53%의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장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번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시장의 동향을 읽는 방법 중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CGI와 보조지표만 가지고 시장을 분석을 할 때 CGI와 마켓 캡 자체는 증가할수록 좋고요. 불마켓, 대상승장에서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낮을수록 대상승장의 패턴을 맞이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많이 점유율을 높여가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비트코인 혼자 움직인다는 거죠. 상승을 해도 비트코인만 움직이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흡성대공이라고 표현을 하는 자금이 다 비트코인으로 쏠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밑바닥에서 움찔움찔만 거리는 이유는 매수 심리가 첫째는 죽어서이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을 다시 사들일 만한 메리트나 명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비트코인만 확실하게 가격을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하면 비트코인만 오르고 하락하면요. 알트코인은 같은 비율, 같은 기울기로 패턴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TC 도미넌스 과점유율 현상이 좋지가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 공식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대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왔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요렇게 보조지표들이 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상황을 볼까요? 자, lucas7.net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코인들을 보면 여전히 프리미엄 자체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0.37%, 즉 김치 프리미엄,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의 비트코인보다 더 비싸기는 하나 그 정도가 0.37%라면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다.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코인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시세, 램 같은 경우에 뉴이콘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0%로 동일하고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0.37%로 미비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원 차이, 3원, 4원 차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어떤 움직임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자체는 이걸 가지고 뭔가 특별한 이슈를 만들 만한 상황은 없이 건강하게 가격적인 격차에서는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트파이넥스 기준의 이제 비트코인의 마진 비율, 즉 선물 시장이 어쨌든 간에 하락장을 지나오면서 올해 모든 비트코인의 가격의 중심 그리고 거래량이 집중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롱숏의 포지션의 비율의 변화도 항상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금요일날 방송 마지막 방송 때 드디어 상승할 거사라고 보는 쪽 롱 포지션의 비중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치면서요. 보시다시피 다시 숏 포지션이 다소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했다가 현재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오스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가격이 아마 차트를 보니까요. 원화 기준으로 이제 업비트에서 이 비트의 상승기를 보셨다라면 보시다시피 816만 원대 거의 820만 원 선까지 향했던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지금 800만 원 초반대에 이제 이르렀던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도 비슷하게 비트코인의 금토일 황금 주말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현재 조정을 맞고 있는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자, 트레이딩뷰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더 세밀하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과거의 주요 포인트들이 어떤 지점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돌파 또는 이탈을 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는 자 이제 키는 동안 제가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보조지표는 항상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보조지표는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보조지표를 기계적으로 여기에 매몰돼서 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추세가 굉장히 뭐 안 좋게 하락장으로 대하락장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대상승장으로 추세가 좋게 넘어갔을 때에는 다시 그 보조지표들 간에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지 약간 유행이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맞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큰 상승이 오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 보조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방향성을 미리 제가 예측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숫자 수학하듯이 뭐 CGI가 몇이고 비트코인이 몇이고 이런 것은 이제 저가 해야 될 영역인 것이고 일반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제 동일한 그런 역할을 뭐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딩뷰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이제 금요일날 기준으로 봤을 때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 놨었던 차트들이 고스란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지금 30분 봉으로 이제 켜지고 있는데 4시간 봉 기준으로 키워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원활한 스트리밍을 위해서 제가 보조지표 창은 아예 껐고요. 자, 보이시죠? 자, 이 차트를 가지고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현재 이제 지지선을 항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에 표기되어 있는 뭐 지지선과 저항선과 등락 구간 레벨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이죠. 그 당시 기준입니다. 금요일날 주말장을 전까지는 지지선이 6,800달러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지선은요. 저항선이었던 이 부분 등락 구간 레벨의 최대 저항선이 되는 등락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파트죠. 6,600달러에서 7,000달러까지가 지금 시장에서가 아니라 올해 통틀어서 2018년 시장에서 가장 등락 구간으로서 조정 압박이 굉장히 세다.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성향을 읽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까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녹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7,000, 7K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근데 주말 동안에 보시면은 조정이 온 뒤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꼬리를 말았지만 거의 다음 저항선으로 표시를 해드렸던 7,500 저항선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제가 7,000달러 저항선을 맞고 조정이 될 거라고 제가 그러니까 목요일 날쯤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반등선이 그 당시 지지선이었던 6,800달러 선까지 빠질 것이고 그 부분에서 반등이 시작될 것이니까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 매수 시점을 바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 부근에서 6,800달러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803달러에서 반등을 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주말장까지 내내 쭉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때 포인트는 뭐였냐면 7,000달러가 어쨌든 간에 돌파가 되어야 되고요.
7,000달러가 돌파가 되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면 7,000달러 그 선에서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시 한번 펜으로 깨끗하게 지워놓고 다시 한번 그리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항선이었던 7,000달러는 이제 완전히 극복이 됐기 때문에요. 그 강했던 매도점이 이제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요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죠. 현재 지지선은 그래서 7,000달러입니다, 여러분. 지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매수벽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때부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조정이 떨어지더라도 외부 악재가 떨어지더라도 최소 한 번의 기계적인 반등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7,000달러가 지지선이다. 그러면 예전에 6,800달러 선은 자연스럽게 강한 지지선으로 변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강한 지지선이었던 6,400달러는 지지선이 아니라 이제 임계점이 될 겁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분이 깨졌을 때 굉장한 패닉셀이 발생을 하고요. 추세가 아예 상승에서 하락, 하락에서 상승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는 곳으로서 저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여기까지 바라보는 것은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고요. 지지선인 7,000달러와 강지지선인 6,800달러까지 이제 열려있는 상황에서 현재 코인들의 방향을 봐야 되고요. 다음 저항선은 이전에 표시해드렸던 7,500달러 선과 궤를 같이 합니다. 포인트는 7,000달러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순간 위로 7,5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열려있다라고 바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7,500달러가 뚫리게 되면 중간에 어느 지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리적 저항선인 8,000달러까지 열려있게 됩니다. 열려있다라는 뜻은 외부에 악재만 없다면, 악재라고 하는 것은 퍼드성 기사입니다. 빗썸이 해킹을 당했다라거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이슈거리, 가십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열려있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표현을 하죠. 자, 8,000달러 열려있고요. 실제로 7,000달러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꼬리를 어디까지 표식을 남겼냐면 7,400 후반까지 7,500 다달아서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죠? 7,500달러가 다음 저항선이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 압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7,500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이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하더라도 큰 하락 없이 현재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조만간 다시 7,500까지 트라이를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봤을 때 차트상 매도가 시작이 되는, 매수세가 이제 끝났고요. 살 사람은 다 사셨고요.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압박이 당분간 계속이 될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바로 7,000달러까지. 자, 이건 검은색으로 예상선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다음 방향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현재 지점에서 횡보를 구축하고 반등하기보다는 7,000달러까지 조정을 받아가고요. 그 부분 선상에서 반등을 다시 7,500달러까지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 첫 번째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7,000달러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데드캣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7,000이 마저 다시 깨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강 지지선인 6,8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고요.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1번 파트에서 매수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 지지선으로 떨어질 수 있는 7,000달러가 무너졌다. 매수를 멈추시고요. 알트와 비트 모두 6,800달러 선 플러스 마이너스 해당 부분에서 매수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확률을 단기적인 수익 싸움에서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7,000달러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7,200 선상에서 어쨌든 간에 비트가 지금 천천히
부축하면서 힘을 구축하면서 매도세를 견디는 모습 속에서는 당장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하지만 두 가지의 이 경우수 1번과 2번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가능성인 일단 7,000달러까지의 조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요게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현재 우리한테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알트코인, 업비트와 같은 메인 거래소 알트코인들이 아까 잠깐 보셨죠? 색깔이 다 파랗게 물들어 있는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주말 이후 일요일 저녁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시총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CGI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조지표 하나, 비트코인 가격 하나, 이더리움 가격 하나, 리플 가격 하나,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지나치게 53%라고 하는 과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53%가 아니라 뭐 40대, 40%대 아니면 뭐 30%까지 낮아진다고 한다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영향력에서 많이 벗어나는 만큼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만큼 저도 이런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설명하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하락장이 계속 되어 왔고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정도가 보인 겁니다. 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벗어나는 모습 정도가 보인 것이고 완전히 7,000달러를 벗어나서 7,500달러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이 8,000달러까지 극복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상승장으로 변환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의 과점유율 현상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이고 유기적인 이런 모든 흐름들, 약간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한 이유도 바로 이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부 이제 무료 방송 마지막 이제 파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3분 동안에는 저번에 이제 같이 살펴봤던 여러 가지 중소형 거래소들 중에서 실제 제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조정이 오면 매수를 사면 좋을 것이다 언급되었던 것들 중에 실제로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는 시간 한 가지 코인 정도 보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2부에 이어서 살펴보고 다른 이제 매수 포인트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래소가 있다라면 아니면 코인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코인들을 갈 거냐면 이오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코인 제스트 코인의 그런 코인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인 제스트에 들어가서 배당 코인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코즈라고 하는 코인의 가격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제스트는 이제 중소형 거래소고요. 얼마 전에 이제 찌라시는 아니고 오피셜 뉴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의미는 없다. 뭐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거래소가 업비트하고 빗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위가 코인원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3위가 바로 이 코인 제스트다. 라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통계가 주는 항상 이제 오류죠. 함정이죠. 트랩인데. 어쨌든 제가 그냥 대충 쓱 보고 지나갔는데 아마도 이제 단기적인 거래량이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중소형 거래소가 지금 현재 단기 목적으로 하락장에서 돈 벌기가 어려운데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게 중소형 거래소가 지금 현재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코인제스트가 뭐 3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한 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현재 추세를 그냥 반영하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여러 코인들이 있습니다. 코인제스트 코인 중에서 이제 코즈를 제가 볼 건데 전일 대비 8%가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15분 기준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시간 분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 기준이 이제 현재가 월요일 9월 3일이니까 언제죠, 여러분? 저번 주 금요일이 날짜 보니까 8월 31일입니다.
자, 그러면 8월 31일. 자, 요 부분이죠.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입니다. 가격이 올랐죠. 딱 보시기에도 뭐 보이시죠? 8월 30일 날 방송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이 우상향을, 아주 엄청난 상승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그래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상승이 아닌 것 같지만 가격으로 보시면 최저 5,300원, 제가 그때 나타냈던 분할 매수 시점은 역시나 그때와 동일하게 처음에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6,600원대가 한 번, 6,000원대가 한 번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이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6,600까지, 6,000까지 오고, 바로 요거죠. 오고 상승을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서도 4시간 비용 기준으로 충분히 이 배당 코인이 주고 있는 의미와 코인 제스트로 쏠리고 있는 단기적인 유동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도 역시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하고 했지만 우상향을 끝까지 해서 전고점, 제가 얘기를 했었죠? 기억들 나시나요? 전고점인 이제 8,000원을 넘느냐 마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 모르게 된다. 다시 전고점인 8,000원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시면 그 이후로 매도세가 지금까지 매도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처럼, 라이트코인처럼 매수를 하고자 하는 후발주자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조정이 뚝뚝 떨어지지 않고 지금 7,960원으로 8,000원대를 여전히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로 치자면 6,600원부터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에 가까운 수익이 되겠죠. 정확히는 50%가 차 안 되는데 6,600원이니까요. 단순 암산으로 했을 때 50%가 3,300원대, 그러니까 25%가 1,150원대라고 했을 때 30%가 좀 안 돼. 20대 후반대의 수익률이 누적 수익률로 나왔을 것이다. 볼 수가 있겠네요. 코즈는 배당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배당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식처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배당이 떨어지듯이 배당이 나온다. 1일 단위로 떨어지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코즈는 원화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형 거래소에서 코인을 샀을 때 수익률,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지만 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유입을 노릴 수 있는 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기몰이를 많이 했던 코인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무료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현재 코즈 자체에는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8,000원을 돌파를 했지만 재매수를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수익을 얻은 분들 중에서 재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비추천하고요. 이제 신규로 이제 들어갈 때 단타 목적이다라고 하신다면 현재 가격인 8,000원을 넘어서는 절대 구매하지 않기를 비추천드리고요. 그러면 8,000원이 넘지 않기 전에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미 한 차례 매수 포인트가 또 지나갔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조정이 한번 제대로 들어왔던 포인트, 요 파트죠. 7,400원대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요 포인트에서 한번 이제 매수를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코즈에도 영향을 줘서 코즈도 탈비트화 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같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전의 매수점이었던 7,400원보다도 더 낮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매수 여부를 판단해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지금 자체는 상당히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자리로 쓰기에는 좋은 부분은 없다. 스캘핑 같이 초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기준에 의미가 없죠. 10,000원에 들어가시나 20,000원에 들어가시나 그분들은 정해져 있는 수익, 뭐 5%, 뭐 1원 뛰기, 10원 뛰기, 그쵸? 수수료를 떼고 남는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어떤 코인이든 어떤 시장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있건 리스크가 있건 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캘핑을 이제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였고요. 최소 단타를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이전에 매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락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 매수점이었던 7,400마저도 깨지고 더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있다. 어느 경우에 7,400이 무너졌을 경우에 그때까지 내려온다면 반드시 7,400은 깨질 겁니다. 그 이하에서 죽는 게 훨씬 더 좋다. 지금 당장은 어디에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부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서 5분 정도 휴식 후에 이제 2부에서 남은 이제 중소형 거래소에서 보기도 했었던 그때 봐드렸던 코인들을 살펴보고요. 이어서 정회원분들을 위한 이제 시간이니만큼 매수 타이밍을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업비트를 포함해서 빗썸을 포함해서 다시 국내 시장이 요동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8년도 9월 13일 코인업TV에서 준비한 이제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에서 추세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정재민입니다. 자, 이제 1부에 이어서요. 2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적인 알트코인들을 좀 더 최대한 많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야 할 만한 코인들뿐만 아니라 저번에 이제 주말 전에 마지막 방송에서 다뤘던 중소형 거래소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코인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살펴보는데 조건이 있다면은 그 개별 코인마다 가지고 있는 국내 시장의 전용 채널 커뮤니티들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 그것이 뭐 팩트일 수도 있고요, 찌라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런 것들은 다 벗겨내고 순수하게 차트를만 가지고서, 보조지표만 가지고서 해당 코인들의 가격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마저 봤던 코인제스트에서 이제 핫 이슈가 있다면 코인제스트의 코인 중에서는 코즈 방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롬 코인이죠. 자, 롬은 상장된 지 자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맞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8월 30일 날쯤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서 빠지지 않고 이슈로서 이슈몰이를 하는,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이 되는 코인입니다. 초엽전주고요. 1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ICO 가격이 제가 이제 또 살짝 정보망을 통해서 훑어본 바로는 ICO 가격은 0.3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ICO 가격에 근접해 있다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정보들을 다 제외하고, 호재나 악재나 다 제외하고 이제 순수 차트로만 바라보기로 했기 때문에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코인제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거래소라고 하는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게 이렇게 차트가 오류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차트 자체가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기 되게 어렵겠지만 저도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이평선이 뭐 거의 맞닿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봉이나 30분 봉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점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최고점이 0.6원이었습니다. 0.6원. 그러니까 뭐 펀디엑스나 뭐 트론이나 엽전주들의 첫 번째 목표는 얼마죠, 여러분? 엽전주들의 첫 번째 목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요, 어디서부터 투더문 가격이 바로미터 날아가게 되느냐, 바로 1원입니다. 1원. 1원이 엽전주의 최대 목표죠. 1원. 잠시만요. 지금 또 약간 버벅거림 현상이 있는데, 자, 1원입니다. 1원이 최대 관심사고요. 뭐 그림이 아주 그냥 제멋대로 그려지고 있네요. 자, 펜스크린을 다시 껐다가 다시 켜서 판서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상 최대 관점은 바로 이제 1원인데, 펀디엑스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1원을 달성하고 나서부터 14원까지 갔었던 전례도 있고, 지금 많은 중소형 거래소에 있는 뭐 엽전주들이 그러한 어떤 호재나 경험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동자금을 많이 끌어오려고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롬은 1원에 뭐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1원에 도달하는 데는 아직은 실패한 모습이고요.
0.6원이 이제 최대가 0.625원이었는데 현재 가격이 0.37원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로 주말 장세인 어제 저녁 자정에 최고 0.48원까지 회복하는 듯 하다가 실제로 차트상 잡혀있는 매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가격이 그때부터 계단식으로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시나요? 거래가 거의 없으니 이거는 흐른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오늘 아침 최저 0.35원까지 찍고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조지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은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뭐 이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세로 빠지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하방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시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0.35원이) 최저점이고 현재 0.37원인데 지금부터 매도가 다시 시작될 보조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02원의 갭은 금방 뚫릴 수가 있습니다. 자, 호가창을 보시면요. 0.37원대의 이제 매도벽 같은 경우에는 4,900만 개가 있고요. 0.36원대에는 1억 3천 개의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밑으로도 보시면 매수량이 무지하게 많다. 매수 잔량만 보시더라도 12억 개, 매도 잔량 같은 경우에는 역시 12억 개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원래는 이제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의 2배, 2분의 1밖에 안 됐었는데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심리적인 지지선이 0.40원대였거든요. 이 0.4원이 무너지면서 관련된 커뮤니티들, 롬방 같은 롬 공식 텔방이나 아니면 롬 공식 카톡방에서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코인들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코인은 오르는데 내 건 안 오른다. 롬 같은 경우에는 이슈 모이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문제도 많았고요. 거래소에서 실수를 하는 좀 대처가 미흡했던 문제도 있었고, 상장할 때 서버 폭파할 때도 뭐 순조롭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가격도 방어가 되지 않고 매도량이 조금 잔량이 많이 쌓이고 있다. 근데 매도 구간으로 빠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방금 최저점이었던 0.35원도 안심할 수는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0.45원입니다. 0.44, 0.45, 0.44와 0.45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요, 0.5원까지는 바라볼 수 절대 없습니다. 0.44와 0.45. 자,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상방 마지노선은 0.44에서 45원이 가장 강한 지금까지 저항선입니다. 상장되고 나서부터. 여길 뚫어야 0.5원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0.5원이 뚫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전고점이 목표가 되겠죠. 0.6원. 0.6원이 뚫리면 궁극적으로 1원까지입니다. 1원 이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판의 이제 커뮤니티 관련 쪽의 이제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공식방에서 나와 있는 호재성 정보, 그다음에 찌라시지만 이제 퍼드성, 악성 이제 뭔가 찌라시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롬이 특별하게 빨리 이 저점에서 벗어나는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타 투자자들한테서도 외면을 받으면서 매도 물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보다 반토막밖에 안 됐던 게 급속도로 매도 대기자들이 많아지는 건 물론 험매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래나 아니면 세력들에 의한 험매도벽, 험매수벽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쭉 이어져오던 패턴은 어찌됐든 매수량이 2분의 1의 매도량보다 2배를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지금
깨진 상황에서 가격은 많이 내려왔고 매도 압박은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매수를 혹시라도 이제 이 롬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최저점이 0.35원 이하에서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만약 오늘 이후로 새벽간에 반등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겨서 다시 0.4원대를 회복을 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셔서 0.4원 초반대에 0.41 매수를 시작하셔서 0.44나 45대 팔 거냐 안 팔 거냐를 0.44, 45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가면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0.37원, 0.38원을 2시간 뒤에 12시 넘어서 주무실 분들은, 새벽장 모니터링을 안 하실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는 항상 자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새벽에 직접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요, 다음날 아침 국내 시장 가격으로는 보통 7시에서 9시 사이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작년과 올해까지 이어진 1년 반 동안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37원과 38원 매도벽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지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호가창에 0.37,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체결량에 보면 누군가가 사고 있습니다. 몇 개를 사고 있습니까? 44.824 사사 빨리 사 빨리 사 이러면서, 이걸 뭐 혹자는 세력들의 매수 시그널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이런 게 뜨면은 오히려 도망가야 될 때다, 더 떨어질 거다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직 조정이 더 시작될 수 있다. 최저점이 0.35까지 틱으로 쳤을 때는 2틱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수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한다면 최저점보다 더 낮은 가격, 만약에 반등이 일어난다면 심리적 지지선이 0.40을 회복하는 걸 보고 0.4원 초반대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엽전주의 목표는 최대 1원부터다. 1원부터 시작하는 것 때문에 최소 1원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해서 누릴 수 있는 누적 수익률의 마지노선은 일단 1원일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호재성 정보, 악재성 정보 안 다루기로 했지만 해당 롬코인의 또 다른, 그래도 굳이 공유를 할 만한 관련 뉴스가 있다면요, 롬 공식방에서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 이미 많이 아시는데, 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더 코인, 이그니스 코인, NXT 코인처럼 형제 코인들이 출시가 곧 임박해 있습니다. 형제 코인이라고 한다면 서로 간에 동일한 가치를 두고서 이제 목적만 달리서 서로 뭐 스왑할 수 있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롬TV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코인들도 상장을 아마 코인제스트에서 비슷한 사토시 가격, 롬 상장 가격 비슷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다면, 롬이 반등 없이 이렇게 수리슬쩍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처해진다면, 롬TV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에는 상당수의 롬 홀더들의 유동자금이 단타성이 다분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인 장기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또 자금이 저쪽으로 쏠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롬코인 자체의 가격은 더 가격 방어가 하기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롬코인 홀더분들과 롬코인의 악성 찌라시, 퍼드를, 위험성을 경고하는 분들의 동일한 또 이슈로 보고 있는 뉴스거리다. 이것도 하나 또 알고 계시면, 롬 투자를 할 분이시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코인제스에서 더 이상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와 빗썸과 충분히 동일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래소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소형 거래소는 어제부터 이슈가 됐었던 바로 이제 캡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 바로 중소형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셔레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엑스의 최초 국내 상장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13원인가 14원인가의 전설적인 또 그 당시 저는 이제 제가 방송을 듣고 또 저한테 이제 리딩을 들으신 투자자분들한테 1원대에 매수를 한번 들어갔었고요. 5원대에도 한번 매수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충분한 익절들을 많이 누렸었던 코인인데 지금은 뭐 2원 막 1점 몇 원, 2원 막 이렇게 하락장을 맞으면서 단타 자금이 빠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먼저 뜨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캡코인입니다. 큐브코인도 이제 상장이 또 예정이기 때문에 또 올라와 있네요. 자, 캡코인은 보시면 현재는 거래량이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살 사람은 다 사셨고 크게 터는 분들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코인 소각 이슈, 자, 코인을 소각한다 이슈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1시간 봉으로 보셨을 때 코인은 최고점이 2.2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과 같은 영향력 아래에서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 단타성 자금까지도 타 중형 거래소에 이제 빨려나가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절반 정도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반등을 성공합니다.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전고점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호재였죠. 소각 코인을 소각한다라고 하는. 자, 코인이 소각되게 된다면요, 당연히 기존 보유자들과 앞으로 남아있는 코인을 소유할 사람들한테 희소성이 프리미엄이 얹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캡코인뿐만 아니라 업비트에서 아인슈타인용 같은 경우에 희대의 스캠 코인이었죠. 누구나 다 스캠 코인이었는데 이 스캠 코인의 정의를 달리하게 만든 게 아인슈타인님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의 엔지니어적인 측면, 공학적인 측면에서 스캠이냐, 스캠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 스캠이었는데 어쨌든 이 투자 상품, 투자 시기에서 나한테 수익률을 갖다 주고 돈을 벌어주는 코인이라면 그건 스캠이 아니다. 돈 벌어주면 장땡이다. 이런 투기가 이제 만연했던 작년 버블장에서 아인슈타인님이 이 소각 호재와 몇 가지 가지고서 엄청난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줬었죠. 그때도 엄청나게 성장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고점이 3,600원, 4,00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얼마부터 시작했는지를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00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몇백 원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났었죠. 아인슈타인용.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다가 캡코인 자체가 코즈코인처럼 배당코인으로 또 캐셔레스트의 또 배당코인이기 때문에 또 이슈몰이에 또 성공했던 측면도 있는데요. 현재 보조지표를 조금 세팅을 한 뒤에 간단하게 한번 다음 흐름을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스토캐스틱 정도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전무하다. 그쵸? 거래량이 전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세가 다 꺾여가지고 지금 스토캐스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매수세를 받아들일 충분한 캡은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거래량이 갑자기 죽으면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으면서 매도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손에 맡겼을 때 자연스럽게 지금 가격이 빠져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가격이 빠져야 되는 타이밍이죠. 오늘 아침부터 가격이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 타이밍인 것을 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가격의 조정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가격 저항이 상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내일 시장의 판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 실망한 매물들이 패닉셀을 발생시키거나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최소한 단타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치 투자 위주의 장투의 어떤 시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조용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슈몰이에 성공하고 거래량이 활발했던, 근데 거래량까지도
이렇게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매도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을 버티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매수에 대한 메리트들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캘핑을 준비하시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캡코인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단타 위주로 봤을 때 장기 투자자와 장기적인 나는 이 코인에 대해서 나름의 정보망과 어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코인의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단타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스캘핑 유저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단타나 스윙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은 상당히 고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호재의 결과값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매수 시점이라고 한다면 캡코인 같은 경우에는 1.5원입니다.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마지노선도 1.5원이고요. 매수에 성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가격대도 현재는 1.5원입니다.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값에서는 다시 1.5원 아래까지 최저점으로 가기에는 그것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5원을 기준으로 조정이 떨어졌을 때 잡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등은 1.6원대부터 발생을 할 겁니다. 오늘 반등이 시작될 때 1.67원, 1.6원까지는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1.67원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반등이 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완전 최저점을 노린다고 한다면 1.5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보시고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굳이 욕심을 내지 않는 게 현명한 트레이딩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일 결과값을 봐야 이제 캡코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아요. 코즈나 롬코인과 다르게 당장 내일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 크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펀드X 같은 경우에는 2.35원, 2원이 아니라 2원을 또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17.5% 수익률. 방송하는 순간, 그쵸.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떤 변동상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14.63% 굉장히 쭉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2.40원. 자, 펀드X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63%이기 때문에 이 2.35원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가치 투자주분들도 많기 때문이고요. 코인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온 지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1일 단위로 봐도 되고요. 자, 일봉 차트로 봤을 때 펀드X는 이제 슬슬 쌍저점을 찍고 8월 14일에 한 번, 그리고 8월 말에 한 번, 두 번의 쌍저점을 끝으로 매수세가 확연하게 많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자금들이 보이시죠? 막 11원, 12원 이러고 있다가 쭉 가라앉았기 때문에 열토망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버블장 이후로는 막 더 심한 손해를 막 90%까지도 뭐 퀀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코인이 그랬는데 올해 새로 신규 상장이 된 코인 중에서 이렇게 극심하게 많이 토막이 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펀드X가 이제 5월달, 6월달 그쯤에 국내 시장에 상장이 되고 나서 쭉 하락세를 받아왔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또한 하락장의 추세에 돌아들면서 펀드X는 완전 빛을 발하지 못했죠. 게다가 형제 코인들 같은 거래소에 다른 또 이슈몰이성 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요. 캡코인, 홀로코인 발생을 하면서 굳이 투자자들이 여기 투자하는 것을 메리트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펀드X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코인이라기보다는 장투, 가치 투자자분들이나 스윙으로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펀드엑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저항선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8원 이전에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부분입니다. 2.7원과 2.8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요것을 돌파하게 된다면 최소한 4원까지를 이제 맥시멈으로 보고 단기 투자나 스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코스코인이나 롬코인이나 아니면 뭐 캡코인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뭐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어 보여요. 4원을 마지노선으로 그 전에 2.7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펌핑이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당연히 이제 무리가 있을 것이고요. 자, 보조 지표를 통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올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조정이 오더라도 2.2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펀드엑스를 통해서 내가 조금 포트폴리오 세팅을 단타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기적인 투자군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펀드엑스를 통해서 메꿔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2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애초에 2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좋은 가격대입니다. 펀드엑스는 2원 아래 때는 언제든지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세를 봤을 때는 곧 연쇄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원을 기준으로 매수 여부를 따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코인빗이라고 하는 중소형 거래소와 시세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 같은 경우에 코인빗은 지금 현재 2.6원입니다. 똑같은 왬 네트워크인데 이제 코인빗 거래소의 특성상 가두리 양식 아시죠? 가둬놓고 키우는, 즉 거래소 간의 코인 간 이동을 입출금을 막아놓고 지갑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코인빗은.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빗은 입출금을 막아놓고 유동자금들이 끌어와서 또는 거래소의 세력 또는 뭔가 뭐 자전거래 등등등 다양한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팩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논픽션이 있을 수가 픽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입출금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현재 2.6원이나 약 2배 정도의 높은 시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캐셔리스트에서 사실 의미가 없죠. 지갑이라도 풀리게 되면 또 이 시세가 또 어떻게 또 방향성을 잡을지 또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굳이 왬 네트워크를 눈여겨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홀로라고 하는 코인이 또 46%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홀로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는 엽전주, 가격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누구나 살 수 있는 1원대 가격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코인인데, 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뭐 길게 나온 건 아니고요. 8월 초에 상장이 됐었습니다. 자, 곡선을 보시면 두 번의 어떤 상장 펌핑 이후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고요. 선점자들이 이제 이익 실현을 하죠. 그리고 일정한 가격대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때부터 다시 반등이 시작하면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은 2.15원이고요. 거기서 다시 물량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태초로 돌아가는 듯 했죠. 1원 미만이었을 때 잡고 다시 이제 1원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또 조정이 또 올 거예요. 우상승을 이제 꾸준히 할 건데, 홀로는요, 이렇게 상승할 때 마치 과거의 대시를 보는 것처럼 피뢰침만 많이 형성해 놓고요. 실제 저점들은 영향 거의 못 미치는, 훨씬 낮은 곳에서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1원 밑에서 잡는 게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을 왜 유사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엽전주를 바라보는지 바로 이렇게 홀로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엽전주들의 최초의 목표는 뭐다? 1원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덤핑을 통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도 1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최소 1원은 가겠지, 이런 심리들이 결집이 될 수가 있고요. 쉽게. 거기에 만약에 코인 자체 또는 해당 코인이 있는 거래소에서 호재성 이슈까지 겹친다면 정말로 그런 결과값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롬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현재 롬코인은 기대에 비해서는 아직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홀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역시 들어갈 수는 없겠죠, 타이밍이. 다만 홀로 같은 경우에는 펀드엑스보다 먼저 조정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펀드엑스는 아직 조정도 진행이 안 됐고 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홀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조정이 끝나진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은 하지 않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조정이 진행이 되겠네요. 새벽을 지나서 내일 오전 아침 개시할 때까지는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보시면 1원대가 1.07원대가 이제 굉장히 강한 지지선의 역할과 무너지면 안 되는 임계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정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1.15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애초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 주셔서 홀로라는 코인을 봤을 때 1원 근사치에 왔다, 1.07원 기준으로 1원 미만이면 당연히 잡을만 하겠죠. 1.07원의 근사치에 왔을 때 잡으셔도 되고, 조금 더 빨리 잡겠다라고 한다면 예약 매수를 걸으실 때는 1.15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 목적으로 가시는 거고요. 어떤 중투 이상의 스윙이나 장투로 보고서 지금 말씀드린 분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캐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 그리고 홀로, 펀드엑스 정도 특수화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 세 가지 코인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들 이용하시는 빗썸과 업비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는 요새 많이 보셨으니까 사실 차이는 없는데 빗썸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빗썸 괜찮으시죠? 빗썸 이용자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빗썸으로 한번 가서 현재 흐름이 어떤지 한번 보고요. 실제로 매수를 진행할 만한 코인이 있다면 분석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23.3원인데 업비트 시세랑 지금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죠. 지금 에이다가요, 업비트는 115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빗썸은 23%의 퍼센트 수익을 거두면서 169원. 야, 50원 차이 나네요. 이게 지금 딱 보자마자 익숙치 않은 가격이라서 제가 이상함을 느끼고 지금 업비트를 급하게 모바일로 봤는데 가격이 다르네요. 이더리움 동일하고요. 리플도 동일한 것 같고요. 지금 붉은 불이 들어온 아이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이다는 확실히 지금 이상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15,700원, 이건 또 동일하네요. 뉴이코 무브먼트 12% 이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뉴이코 무브먼트 한번 볼게요. 업비트에 자, 뉴이코 무브먼트 램 업비트는 125원입니다. 그죠? 다르죠? 다를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가격이 제가 알고 있는 시세랑 달라서 빗썸이 지금 훨씬 좀 높네요. 지금 266원. 마치 7월 달에 빗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빗썸이
그때 이제 뉴스에서 제가 뉴스 소개 드릴 때 8월 30일 날 농협과의 거래가 승인이 되고, 그리고 신규를 계좌를 발급하는, 그죠? 계좌를 발급하면서 자금이 상당히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빗썸이. 제로엑스도 좀 시세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빗썸은 1331원, 업비트는 872원입니다. 골렘도 다르죠. 골렘이 지금 업비트가 200원대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썸은 341원입니다. 200원도 안 되네요. 업비트는 197원입니다. 지금 또 빠지고 있는데, 카이버 네트워크 지금 업비트는 없죠. 루프링 또한 21%. 루프링이 이제 또 대표적인 또 펌핑 코인으로 지금 이미지를 맞춰가고 있어요. 그쵸? 7월달 빗썸이 이제 가두리를 쳐서 입출금 제를 막고 막 펌핑 시킬 때도 대표적인 명사가 테넥스페이와 루프링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거래소인 코인빗이 생겼는데 코인빗의 루프링이 엄청났었죠. 코인빗은 뭐 주말간 또 한 건 했죠. 엘프코인 아시죠? 지금 빗썸도 489원밖에 안 되는데 코인빗에서는 엘프코인이 25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000%가 올라갔었죠. 정상이 아니죠. 그 높은 수익률을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아 이거 내가 내 시드 내 종잣돈 얼마면 얼마 있을 텐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상황을 이해를 하고 내가 거기에서 매도를 못하고 물렸을 경우를 생각들 안 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끔찍하죠. 25만 원. 올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엘프 25만 원은 업비트와 빗썸에서는요, 작년과 같은 불장이 오더라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죠? 엄청납니다. 이거 그러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와 지금 빗썸이나 저는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빗썸에 있는 시세들을 통해서 매수 여부를 좀 확인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보기가 조금 어렵네요. 시세가 아예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입출금이 거의 다가 재개가 됐는데도 이런 것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빗썸, 그래도 한번 빗썸을 볼까요? 들어왔으니까. 또 이제 OBS 방송 프로그램을 틀면 좀 렉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래소로 옮기지 말고 빗썸에서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이다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는데 에이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이다가 작년 지금 171원이면 25%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처음에 우리한테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때의 가격이네요. 자, 지금 데이터 로딩 중인데 접속자 수가 또 많은가 봐요. 또 지금 빗썸이. 거래 수수료 120% 에어드랍도 그쵸 하고 있죠. 자, 지금 이거 로딩이 좀 상당히 지금 렉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야, 이거 좀 빗썸에서 방송으로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업비트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업비트를 들어가서, 자, 업비트를 들어가서
홈페이지가 지금 다 나가졌습니다, 지금. 자, 크롬 지금 다시 켜고 있고요. 이게 일부 방송을 할 때는 전혀 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방송을 이제 쭉 하니까 메모리를 지금 많이 잡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업비트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진입각이 나와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고요. 해당 코인의 매수 가격을 판단해 보고 매도점은 어디서 잡으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업비트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게 특별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살펴본 바로는 다 같이 지금 이제 비트의 조정과 함께 흘러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이 회복을 한다고 하면 다 같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선점을 해야겠죠.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조금 올랐네요. 아까 방송 1부 때는 비트코인의 업비트 기준 가격이 800만 초반대, 808만 원 이랬었는데 현재는 뭐 810만 원으로 봉 자체도 4시간 봉도 양봉 캔들이 뜨면서 조금 좋아 보이네요. 스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네요. 한번 무엇이 가장 많이 올랐는가 보면 보이시죠? 스톰이 9%, 이더리움 클래식은 빗썸과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봤었고요. 모네로, 메탈, 나머지 뭐 퍼센테이지는 거의 뭐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뭐 퀀텀도 붉은색이 들어왔지만 0.19% 올랐다. 근데 현재 가격이 원화 기준 5,305원이다. 거의 안 올란 겁니다, 여러분. 퀀텀은 이제 딱 보시기만 하셔도 아실 거예요. 가격 오른 게 아니다. 그쵸?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도 지금 50원이 지금 채 안 되고, 기프트도 100원이 다시 깨진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스톰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시간 봉 기준으로 상당히 지금 매수세가 많이 붙었네요. 정말 많이 붙은 겁니다.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스톰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맞고요.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매수를 들어갈 진입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스톰을 장기 투자자분들이나 스캘핑 투자자분들이 아니시라면 스톰은 제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스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도 좀 타야겠다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스톰을 근데 내가 이미 타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톰을 매수했다라는 뜻은요, 기존의 이제 높은 가격에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톰을 미리부터 현재 가격인 11.6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부터 매수를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현재 주요 매도점으로 볼 수 있는 어디까지 가서 가격이 조정이 될 것인가. 지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격은 13.6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13.6원까지 MA선이 이제 거의 맞닿는 부분과 유사하죠. 13.6원, 13원대가 되겠고요. 해당 부분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전부터 매수해서 11원 이전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13원까지 올릴 수 있다. 즉 욕심을 최대한으로 끌려 올렸을 때 13원까지이시니까 안전하게 매도를 성공하시려면 분할 매도를 습관처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하실 때는 맥시멈 13.5원 기준, 그 전부터 가격을 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12원을 돌파했을 때부터 12원 돌파했을 때부터 13.5원까지 일정 비율들을 매도 시점을 미리미리 예약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분할 매도로 가져가시면 좋으시겠죠. 장기 투자자다 라고 하신다면 뭐 지금 단기적인 등락에 의미 없이 저점에서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냥 안도를 하시면서 그냥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만약 7,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6,8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11원 이 밑에서 잡으셨던 물량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추세가 상승해서 다시 상승 준비 과정이 다시 하락으로 바뀌는 타이밍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역순으로 봐서 역발상으로 조정이 이미 끝났거나 아니면 충분히 과매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코인들 중에서는 룸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베이직 어텐션, 폴리메스, 머큐리, 아더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 네트워크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현재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그렇죠? 일본 기준으로 최고점은요 150원이었어요. 네, 현재 132원이기 때문에 조정이 뭐 아주 강하게 지금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역시 매수세가 상당히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룸 네트워크의 정확한 매수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1시간 봉 기준으로 좀 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딱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또 양봉 캔들이 떠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아직 풍부하게 업비트에 쏠려있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룸 네트워크 자체는요 다른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른 코인들과 달리 지금 당장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 매수벽을 보니까요 131원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의미 있는 매수벽들이 차 있고요. 132원이니까 만약에 이제 룸 네트워크를 준비하신다, 단타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는 132원대 현재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또 반등을 하고 있으니 위험한 것 같다,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4시간 봉 기준으로 봐서 매수가를 봐야 되고요. 이전 지지선이었던 122원 기준이니까 130원은 무조건 깨졌을 때 123원에서부터 120대 초반에서 매수를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제가 봤을 때 룸 네트워크의 차트상 123원까지 빠지기에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비트코인이 7,000달러 이하로 깨져줘야만, 박살이 나줘야만 가능한 경우의 수고요. 매수점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가셔도 시장가로 132원까지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한 가격대에서 보시겠다면 130원 아래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룸 네트워크의 지지선이 123원, 124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반등은 바로 이 123원과 124원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해당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하시거나 첫 번째 매수를 보수적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123과 124원대에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분들은 그냥 굳이 지금 시장가에 들어가셔도 문제가 될 가격은 아니시기 때문에 132원에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도점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정하신 수익률에서 나는 뭐 5%, 나는 10% 정하신 대로 움직이시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매도 시점은 144원이 가장 짧습니다. 144원. 144원이 도달할 수 있는 단기 가장 짧은 선이고요. 그리고 최대선 같은 경우에는 180원이겠네요. 200원 싸움입니다. 룸 네트워크는 2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2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140 후반대
가격에서 첫 번째 매도점을 잡으시거나 좀 더 길게 상승세가 좋아서 좀 더 길게 가신다고 하신다면 180원대에서 매도를 잡는 게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수익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 또는 비트코인이 막 엄청나게 상승을 이어가거나 룸 네트워크 자체 호재가 터졌다 라고 했을 때는 맥시멈 마지노선을 200원으로 보고 트레이딩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좋은 코인이죠. 워낙 좋은 코인이고 무난합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다른 코인들이 똑같이 비례해서 상승할 때에도 상승을 하질 않았고요. 그래서 떨어질 것도 없는 코인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은 오히려 다시 한번 펌핑의 순서가 올 확률이 높은 코인으로도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거고요. 135원 이전에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매수는. 주말간에 이제 단타를 칠 때 이제 131원에 사서 뭐 135원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요. 이번에도 매수를 들어가실 때 아더 같은 경우에는 135원을 넘겨서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를 하실 거라면 135원이 넘기 전에 매수를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매도점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전에 굉장히 매도세가 많게 이것도 이제 200원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아더는 지금 200원 싸움을 하고 있고요. 200원이 현재부터 가장 높게 팔 수 있는 고점의 마지노선이 됩니다. 200원. 근데 200원까지 가져가시기보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누리고 끝나실 거라면 이제 MA선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150원대, 150원대를 매도점으로 잡고 운용을 하시는 게 단기적 수익에는 훨씬 도움이 되시죠. 150과 200이 아더의 매도점 또는 분할 매도점이 되겠습니다. 아더도 지금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룸네트워크는 시장 가격을 때리셔도 되고요. 아더 같은 경우에는 135원이 넘지만 않으면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폴리메스는 다른 코인들이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투자하는 코인이라면 폴리메스는 조금 보수적인 코인, 그러니까 리스크 헤지용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막 떨어질 때 폴리메스로 이제 자금이 몰리는 현상, 옛날에 누비치를 대신하는 패턴이 이제 7, 8월 달에 7월 달에 특히 많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메스입니다. 매도가 오히려 엄청 많았네요. 방금 방송 시작과 동시에 9시에 매도 물량이 많이 터져 나왔고요. 반등으로 가져가는 매수세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매도 벽을 호가창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예약 매도를 다 치우고 그냥 시장가로 누군가가 계속 긁어내렸기 때문에 반등할 때 들어가는 매수량이 이렇게 반도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패닉셀을 떨어졌으면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위에 매도벽이 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시간봉으로 봤을 때 폴리메스도 지금 가격대에 준비를 하시는 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조금 더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걸립니다. 폴리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폴리메스는 굳이 매수를 지금 보니까 서두를 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폴리메스. 그렇더라도 폴리메스는 매도가 많이 발생했었던 부분 31일날 같은 경우에는 250원대고요. 9월 2일날에도 250원대입니다. 즉 매수를 뒤늦게 따라가시더라도 두 번의 매도점으로 사용됐던 250원을 넘겨서 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위험하겠죠. 250원 이전에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볼륨도 매도세 위주이고 맥이나 RSI도
비트코인의 조정과 함께 맥없이 조금 더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폴리메스는 다른 코인과 달리 지금 당장 매수를 선택할 만큼의 메리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렘. 방금 빗썸에서 이제 골렘이 또 업비트는 199원인데 빗썸은 막 300원, 400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골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골렘은 4시간봉 기준이 방금 봤던 아더나 폴리메스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근데 반드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빗썸이 뭐 300, 400원이니까 업비트가 시세를 맞춰가지 않겠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쵸? 지금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는요, 지금 다른 문제를 제껴놓고요. 빗썸처럼 신규가 언제 풀리느냐, 그것만 해결되면요, 그동안 다른 거래소에서 누리고 있었던 호사를요 한 번에 다 땡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업비트가 보여줬던 힘이고, 작년 버블장의 주 인공을 역할을 했던 주연이 바로 업비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규 발급도 늦어지는 겁니다. 업비트에서 안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국내 시장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이제 프레스를 주는데 주 타겟층이 업비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비트 때문에 버블장이 심해졌고, 코인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다 신규 발급을 해도 업비트가 신규 발급을 하면 괜찮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가 지금까지도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건데, 그런 업비트가 만약에 신규 계좌 발급이 된다. 그건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하락장일까 상승장일까 의문이 아니라, 이제 진짜 비트코인을 믿고 사면 쭉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때쯤, 그때쯤 되면 비슷하게 맞춰서 시점이 비슷하게 엇물리면서 업비트가, 저는 이제 신규 계좌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자, 골렘 같은 경우에 현재 코인은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도세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골렘도 200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히려 199원과 200원의 매도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 충분히 이걸 매수가 붙어서 소화할 수 있는 호가창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0원 넘어서 사시지 마시고 200원 넘기 전에 199원, 200원대에 바로 들어가셔도 역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그에 맞춰서 떨어질 것을 우려가 되신다고 하신다면, 골렘 같은 경우에 가장 적정선 같은 경우에 현재 지지선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180원대네요. 184원에 잡으셨다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것도 그렇고요. 중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2차 분할 매수 시점 또는 최초 매수 시점인데 안전 제일 지향주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4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199원대 들어가시면 되시고, 스캘핑 투자자분들이나 장기 투자자분들은 뭐 언제나 원하실 때 원하는 코인을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지요.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느낌이 지금 오는 것들은 없고요. 이오스야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분이 많이 좋아하시고, 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단발성 호재로 끝났기 때문에 다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낼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정상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볼 때 보조지표의 하나로서 볼 수 있는 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팀 달러의 가격은 제가 지금 봐드리지 않아도 항상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스팀 달러도 직접 한번 살펴보는 게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베이직 어텐션을 안 보여드리는 대신에 스팀 달러를, 붉은 불이 들어와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팀 달러는 지금 이제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더처럼요, 비트코인이 반등했을 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팀 달러는 비트코인과 지금 라이트코인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함께 추세,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반동할 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아더와 마찬가지로 높은 확률로 다음 펌핑에 집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스팀 달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스팀 달러는 지금 충분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팀 달러의 본격적인 가격 싸움은 1200원을 돌파하느냐 아느냐 거기서부터 되는 것이죠. 1200원이 단타 목표 매도점이 되실 거고요. 1200원을 돌파했을 때부터는 이제 다음 매도점들을 새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100원 단위로 올리시면 돼요. 스팀 달러는 1200, 1300, 1400, 1500까지입니다. 1500이 전 시즌 때 최고점 기록을 한 게 1500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목표가 매도점 최대치로 하고 1200원부터 100원 단위로 호가를 올려서 분할 매도를 할지 전체 매도를 할지를 결정해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을 한들 가능성도 낮고요. 스팀 달러는 가격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더 떨어진다 한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바닥 중에 바닥의 스팀 달러는 이제 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를 들어가실 때는 현재 가격, 시장 가격에서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비트의 조정에 따라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현재 지지선은 1130원대 1130원대니까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시장가에 들어간 그쵸? 1130원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호가창을 봤는데 1125원 이하로는 이미 매수 대기자들 이게 실매수인지 허매수인지 그거는 확인할 길이 지금은 거래를 24시간 동안 스팀 달러만 봐야지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매수벽이 꽉꽉 차 있다라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한번 믿어보자고요. 정말 실매수자들이라고 봤을 때는 역시 1130원대부터 매수를 하는 것이 지지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제 매수량을 걸어놓은 것들 비율만 봐도 확인할 수가 있죠. 1125원, 1130원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능성이 굳이 높냐 낮냐라고 이제 확 짚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확 떨어지지 않으면 1130원대와 25원대에 잡는 것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로 1150원 넘기 전에 잡는 것도 전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부에서 살펴본 코인들은 꽤 많았습니다. 일단은 중소형 거래소부터 시작을 해서 롬코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캐셔레스트에서도 뭐 홀더라든가 캡코인이라든가 펀디엑스 살펴봤고요. 빗썸이 지금 업비트와 동일한 시세를 구성하고 있다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빗썸은 7월 달에 중소형 거래소에서 유행시켰던 이 트렌드를 가장 먼저 국내 대형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입출금 금지 펌핑을 통해서 보여줬었죠. 그때 업비트와 시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 괴랄 맞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입출금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코인 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시세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정상화. 그 당시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떡락이 돼버렸지만 엄청 급락하였지만 지금 업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상화 단계 돌아왔는데 다시 신규가 풀리고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서 일부 코인들에서 지금 이상한 펌핑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업비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 업비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가격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하고 단타치기 때 재미가 없는 시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서 가장 MSG가 안 들어가 있는 조미료가 없는 가격이라고 보시고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봤던 코인들은 스팀 달러, 블룸 네트워크, 그리고 폴리메스, 골렘, 아더 정도 봤는데 이 코인들 중에서 폴리메스 정도는 굳이 매수를 따져볼 필요가 없을 만큼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4개의 개별 코인에 대해서는 매수 시점과 매도점을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부 준비한 시간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원래 1부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끊고 나서
2부 방송으로 원래 제가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1부 방송을 끊지 않고 그냥 화면만 대기 화면으로 돌려놓고 5분간 휴식 후에 2부를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그동안 보셨던 것처럼 뭐 못 느끼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만 이렇게 딱 맞다 안 했네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1부가 끝나고 나면 5분 동안 제가 이제 2부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방송은 중단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2부가 새롭게 라이브 방송이 송출이 됩니다.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점으로 진행될 거,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할 거고요. 항상 클로징 멘트가 녹화 방송분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방송을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지금 현재 시각 10시 51분이지만 10시 55분까지 4분 동안에는 대기 화면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제 라이브 방송 멘트가 자꾸 잘려서 녹화가 되는 점 때문에 좀 오늘은 어떻게든 마지막 멘트를 잘 살려서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이 방송이 끝났는데 왜 아직도 켜져 있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제 사진이 나와 있는 코인업TV의 화면 전환용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희일비 올랐을 때 한번 좋아하고 떨어질 때 매번 또 싫어하고 이러실 필요 없고요. 추세가 중요하고요. 추세는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조정 중입니다. 알트코인도 조정일 거예요. 비트코인의 조정이 7,00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지 살펴보시면서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